오늘은 Chapter 2 CSS 스타일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Chapter 1까지 해서 우리가 코드베이스를 가지고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로컬에서 개발 서버를 돌려 현재까지 완성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웹사이트를 확인해 봤었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번까지 했던 로컬에서 개발 서버를 돌려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것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패키지.json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발 서버를 돌린다는 것은 이 스크립트를 실행한다는 건데, 우리 강의 자리에서 알려준 방법은 이제 pnpm dev였습니다. pnpm dev는 이 스크립트를 돌리는 것과 같아요. 이 스크립트를 돌릴 때 보통 이제 우리가 run, dev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돌리는 게 일반적인데, 가령 뭐 pnpm run build, pnpm run dev, pnpm run start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게 이제 일반인데, Next.js에서 이제 우리 앞에서 학습한 거대로면 pnpm dev만으로도 우리가 로컬로 돌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pnpm run dev를 해도 결국에는 똑같이 이제 개발 서버를 돌린다라는 거. 근데 아마도 이 pnpm이라는 그 패키지 매니저는 편의상 이런 부분들을 좀 함축해 놓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pnpm dev라고 이제 커맨드를 입력을 해도 결국에는 이제 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긴 이제 pnpm document 사이트인데, 보니까 이제 run start, 이제 run이 생략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dev가 됐든 start가 됐든 build가 됐든 pnpm을 사용하면 run을 굳이 넣어줄 필요 없이 바로 스크립트를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다큐멘트를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챕터 2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사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챕터 2 스타일링 부분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스타일이 아무것도 없다. 예, 보시는 것처럼 비어 있죠. 다른 방식으로 그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함께 보자고 하네요. 자, 이 챕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CSS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테일윈드와 CSS 모듈을 통한 스타일링 방법, 그리고 CLSX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클래스 네임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글로벌 스타일스 앱 하위에 있는 UI 폴더를 보면 global.css라는 파일이 있을 거래요. 볼까요? 앱 UI 보이나요? global, 예, global.css 이렇게 생겼어요. 쭉 한번 보면 일단 .css CSS 파일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어, CSS 파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 파일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CSS 룰들을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모든 라우트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글로벌 스타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파일마다 개별적으로 스타일링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에서 어, 스타일링을 적용하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모든 영역에 다 한꺼번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global.css를 어떤 컴포넌트에서든 import 할 수 있다. import 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제 상단에 import 하고 그 global CSS 그 경로를 입력해 주면 이 파일은 이 글로벌 CSS에 적용되는 스타일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best practice가 나오네요. 최상단 컴포넌트에 적용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 Next.js에서는 root layout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Next.js에서 제공하는 이 root layout이 그 어플리케이션 구조상에서 최상단 레벨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글로벌 CSS 파일을 적용을 시키는 것이 이 글로벌 CSS 파일의 용도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시죠. 이제, Next.js 다큐멘트로 넘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pages and layouts 해서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흔히 웹페이지 상에 그 웹사이트 상에서 최상단에 있는 그 헤더바랑 바닥에 있는 footer 영역이 그 중간에 있는 페이지가 변해도 탑 헤더랑 버텀 푸러는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컨텐츠만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레이아웃 개념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페이지를 바꿀 때마다 그 탑 헤더랑 버텀 푸러를 모든 페이지마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페이지를 가든지 간에 이 레이아웃에서 공유하는 뭐 그게 탑 헤더가 될 수도 있고 어, 바텀 푸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거가 뭐 사이드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든 페이지에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페이지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코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은 하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레이아웃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제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children이 있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어, 레이아웃 안에서 컨텐츠들이 바뀌는 그 컨텐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hildren에 오는 어떤 컨텐츠가 오든지 간에 이제 이 내비게이션 바는 어, 공유가 되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xt.js에서는 root layout이 꼭 정의가 돼야 된다. 그런 정도로 그리고 nesting layout 그 최상단 레이아웃 하단에 뭐 예를 들면 이게 최상단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만의 레이아웃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이 정도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경로로 한번 가보라고 하네요. 가볼까요? 자, 앱, 레이아웃. 자, 여기 이름도 root layout이라고 친절하게 미리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global CSS 파일을 import 할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대로 copy 그리고 paste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 저장을 할 때마다 우리가 로컬에서 돌리고 있는 개발 서버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hot reloading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 이 기능은 에디터에서 변경사항이 이제 저장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리프레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페이지를 리프레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화가 적용된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뀌었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건 글로벌 CSS 이 파일을 레이아웃 이 컴포넌트에서 임포트 해준 것밖에 없어요. 어떤 스타일들이 적용이 됐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네요. 기본적인 그 CSS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이렇게 테일윈드 CSS에서 제공하는 베이스 컴포넌트 유틸리티들의 스타일링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글로벌 CSS 파일을 제일 탑 레벨에 있는 레이아웃 컴포넌트에 이 글로벌 CSS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일 거라고 하네요. 돌리고 있는 그 로컬 호스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상한 궁금증 중에 이제 하나였던 건데 보시면 자, 이 글로벌 CSS 임포트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 CSS를 보시면 특별히 저런 스타일을 만들어낼 만한 CSS 룰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도 이제 말하고 있죠. 그 CSS 룰을 추가를 한 게 없는데 이 스타일링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자, 여기서 이제 테일윈드 얘기가 나오네요. 보시면 이 글로벌 CSS는 이러한 그 CSS 룰 외에도 이게 이제 테일윈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뭔가 테일윈드 소스로부터 오는 스타일링이 지금 보여지는 스타일링을 반영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테일윈드. 테일윈드는 그 CSS 프레임워크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테일윈드를 사용하면 TSX 마크업에 직접적으로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테일윈드를 한번 가보시죠. CSS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널리 많이 쓰이는 CSS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데모 영상에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마크업 랭귀지 그 HTML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마크업 랭귀지에 직접 타이핑을 해서 스타일링을 바로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럼 어떻게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건지 utility classes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테일윈드로 다시 왔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들이 HTML이라고 해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우리가 그 화면에 이런 컨텐츠 글자가 됐던 그림이 됐던 사진이 됐던 이런 컨텐츠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제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스타일링 작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컨텐츠의 색상이라든지 어, 글자 크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스타일링 언어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렇게 HTML 부분과 스타일링 부분이 분리가 돼서 작성하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테일윈드 CSS는 이 개념을 좀 어, 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이러한 이름들이 이제 다 각각의 클래스 네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HTML에 적용되는 어, 클래스 네임이 지금 chat notification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클래스 이름을 따와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스타일링 정보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 chat notification 클래스를 가진 이 HTML 그 엘리멘트에 우리가 이 스타일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클래스 네임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 HTML 엘리멘트를 타겟팅해서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클래스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건 동일한데 거기에 이제 그 테일윈드만의 구문으로 스타일링 그 언어를 입력을 해주면 이게 바로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위에서처럼 이렇게 HTML과 그 CSS 스타일링 부분을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고 그냥 HTML 안에서 바로 작성을 해서 스타일링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작성을 하는데 강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테일윈드라는 CSS 프레임워크를 쓰면 별도의 스타일링 시트에 작성하지 않고 직접 마크업 랭귀지 HTML에 바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TSX 마크업 이렇게 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코드 베이스를 가보시면 Next.js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HTML 마크업 랭귀지를 리턴을 하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말한 TSX 마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page.tsx 그래서 tsx 확장자가 붙은 이제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HTML을 반환해주는 UI 컴포넌트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main, div, p, strong, a 이런 것들이 다 이제 HTML 엘리먼트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UI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TSX 마크업에 직접 입력을 한다라고는 하는 거는 여기에 직접 스타일링을 입력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text dash blue 500 이렇게 하면 h1이라는 HTML 태그 안에 있는 컨텐츠 I'm blue라는 이 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화면에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시작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커맨드 create next app 이 커맨드를 이제 하면서 앞에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테일윈드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는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이제 필요한 패키지라든지 테일윈드와 관련된 이제 컨피그라든지 이게 자동으로 설치가 된대요. 코드 베이스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테일윈드 컨피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앱 하위에 이제 page.tsx를 보면 테일윈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app.page, app, page.tsx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미 그 테일윈드 CSS 스타일링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그 테일윈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거라면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가 사용할 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어, 다 스타일링을 해놨다고 하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한번 테일윈드 CSS 맛을 보라고 하는데 p 엘리멘트 그 app.page.tsx에 있는 p 엘리멘트 위에다가 얘를 한번 넣어보래요. 우리가 현재 이러한 상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죠. 한번 넣어보시죠. copy p 태그 위에다 넣으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p 태그가 얘밖에 없네요. 그죠? 위에다가 이렇게 페이스트 해서 넣어볼게요. 이거 저장하기 전에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볼게요. 이게 뭔지. 뭔가 이제 border도 있고, 뭐 transparent 뭐 이런 것도 있고, 보면 이제 border와 관련된 스타일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이미지가 새롭게 생겨났죠. 여기 뭔가 퀴즈가 있네요.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는데, 어, 한번 풀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요거 한 거, 요 코드, 요거 실행하면 무슨 모양이 보이냐? 자, 우리 요 세모가 나왔죠. 그러니까 정답은 C 맞나요? 맞았어요. 기분이 은근히 좋네요. 그 다음 전통적인 방식의 CSS 스타일 원하고 스타일링 시트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하고 싶으면 JSX CSS 모듈을 활용하면 할 수 있다. 다시 얘기를 하면 편의를 위해 테일윈드의 강점인 이제 스타일 시트를 분리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원한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스타일 시트와 HTML 마크업 랭귀지를 분리해서 작성을 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한 CSS 모듈 여기서 이제 뭘 한다는 거냐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이렇게 이제 스타일 시트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스타일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링크인데 보시면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뭐 있다. 여기 글로벌 CSS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 CSS 모듈스 활용할 수 있고 테일윈드를 쓸 수 있고 SAS, CSS in JS 뭐 좀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CSS 모듈로 뭘 할 거냐 이 코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테일윈드를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CSS 모듈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기 경로에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라고 하네요. 앱 밑 하위에 UI가 있었죠. 음, 여기에 이제 요 이름을 가진 파일을 생성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UI 폴더에서 새로운 파일 생성을 하는데 이름은 home.module 그리고 전통적인 스타일링 시트 .css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주면 빈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코드를 한번 넣을 거예요. 자, 페이스트. 저장을 하기 전에 이 쉐입이 뭘까요? 보니까 우리가 아직 정의를 하지 않은 클래스 이름이에요. 이 쉐입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링을 적용을 할 건데 이 CSS 파일은 이 page.tsx라는 파일에서 보면 외부 리소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러와 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포트를 한다는 거는 이 파일 이제 외부 소스들을 끌어와다 쓸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온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특이한 특수 기호가 있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파일 경로가 이제 앱 밑에 UI 밑에 여기 이제 home.module.cs라고 돼 있죠. 해당 경로에 있는 외부 리소스를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용할 이 클래스 네임 쉐입을 어떻게 그 HTML 엘리먼트에 적용을 할 거냐 보시는 것처럼 style.shape 이런 식으로 여기다 반영을 시키네요. 아까 새롭게 이제 입력한 엘리먼트가 여기 있죠. 요거 대신에 볼게요. 지우고 이렇게 해주면 그 외부 리소스 그 CSS 파일 styles라고 불리우는 외부 리소스에 우리가 정의해 놓은 그 클래스 네임 shape이라는 것을 요 HTML 엘리먼트에 적용을 해줬어요. 이렇다는 거는 이제 요 HTML은 요 스타일이 반영이 된다는 이제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저장을 해서
이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라고 하죠. 이제 저장을 하고, 얘도 저장을 하고,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새롭게 추가했던 이 세모가 아직 여전히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깐 커맨트 아웃을 하고 보시면 이제 사라졌죠. 다시 돌려놓으면 생겼어요. 결국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테일윈드 방식으로 하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던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그 Next.js에서 만들어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Next.js에서. 뭐를 사용하든지 간에 기호에 맞는, 목적에 맞는, 편의에 맞는 거를 잘 선택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보죠. CSS 모듈의 장점이 뭐가 있었죠? 제 생각엔 B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개별 UI 컴포넌트에 특화된 그 CSS 별도의 스타일링 시트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주듯이 locally sculpt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맞았네요. 자, 다음으로 CLSX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 스타일링을 다르게 적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ECLSX라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그걸 쉽게 도와준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CLSX 그리고 설치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사용 예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npm 패키지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CLSX라는 패키지를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있죠. 그 커맨드를 사용해서 패키지를 설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보시면 여기 그 CLSX라는 패키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Next.js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설치를 했고 이 패키지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 더큐멘트를 한번 가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앞에 그 라이브러리 혹은 패키지 CLSX의 이제 GitHub 리포지토리인데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코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당 패키지에 대해서 좀 더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CLSX로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밑에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가정 상황이 이제 있네요. 인보이스 스테이터스라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스테이터스가 이제 펜딩 또는 페이드 뭐 이런 두 가지 상태가 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페이드 상태일 경우에는 녹색으로, 펜딩 상태일 경우에는 회색으로 스타일링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컴포넌트에 들어오는 이 스테이터스가 뭐냐에 따라 펜딩이면 그레이, 페이드면 아까 뭐라 했죠? 그린 조건별로 이 클래스 네임에다가 테일윈드 스타일링을 다이나믹하게 변경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CLSX라는 패키지인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앞에서 보았던 테일윈드 클래스 네임 이제 작성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CLSX로 이제 이렇게 감싸면서 다이나믹한 부분과 변하지 않는 스타일링이 이제 함께 이제 공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CLSX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퀴즈를 한번 볼까요?
CLSX를 우리 코드 베이스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라네요. 자, 여기서 검색을 해볼게요. CLSX. 그리고 앞에 예제에서 봤듯이 이 CLSX를 사용한 이제 클래스 네임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별로 다이나믹하게 이제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네요.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이 컴포넌트가 그 조건별로 그 스타일링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예제에서 봤듯이 이제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이 포지션이나 여기 is active라는 이제 변수죠. 이 변수라는 거는 이 값들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경되는 값에 따라서 스타일링이 first가 될 수도 있고 single이 될 수 있고 last가 될 수 있고 single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조건에 따라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 생각에 이제 pagination.tsx 우리가 찾은 요게 이제 질문에서 요구하는 컴포넌트인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보시면 이제 마지막 컴포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얘도 보시면은 조건별로 나와 있죠. 두 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맞죠? 우리가 앞에 봤던 페이지네이션이랑 스테이터스 컴포넌트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맞는 걸 골랐네요. 한번 결과를 보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정답을 골랐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스타일링 기법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클래스라는 게 또 있고 CSS in JS library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또 CSS 스타일링 기법들이 존재한다. 이 요것들을 묶어서 이제 CSS in JS library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는 이제 같은 방식의 스타일링 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스타일링 기법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챕터 2 이제 스타일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함께 쭉 살펴보았어요. 다음 챕터 3에서는 폰트와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챕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